여러분, 혹시 원서 읽어보고 싶지 않으세요? 오늘부터 제가 여러분들이 영어로 책 읽을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특히 이런 분들한테 제가 앞으로 준비할 영상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제가 누구냐고요? 저는 어려서부터 책을 좋아했었고요. 그래서 대학도 영문과를 졸업했습니다. 그 후로는 15년 정도 강남 지역에서 아이들을 가르쳐오는 전문 강사를 했는데요. 주로 SAT나 토플 위주, 유학 준비하는 친구들을 도와줬었어요. 근데 그때도 들었던 피드백이 뭐였냐면 단순히 리딩을 가르쳐주는, 즉 문제 푸는 법을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글을 읽는 법을 가르쳐 주어서 참 좋았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때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배웠던 그리고 느꼈던 점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어요. 여러분들도 책을 읽고 싶어서 혹은 시험 대비를 하고 싶어서 그 어떤 이유에서든 제가 여기에서 정리해드리는 글 읽는 법을 배우면서 같이 도움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부터 볼까요? 우리 독해의 정의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게요. 독해는 영어로 reading comprehension, 읽어서 이해한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때 읽는다라고 하는 게 단순히 단어를 쳐다보고 혹은 그 단어의 뜻을 나열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즉, 여기도 나오죠? 해석하고 읽기는 다른 개념입니다. 어떻게 다른지 이 예시를 통해서 한번 볼게요. 지금 한국말로 지문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평상시에 글 읽는 것처럼 이 지문 편안하게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간은 30초 정도 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영어 지문 한번 읽어보실게요. 평소처럼 읽으시고 시간이 부족하면 영상 잠시 멈춰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제 한글 지문으로 돌아와서 우리 분석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이 지문을 읽으면서 모든 단어를 다 읽으셨나요? 대부분은 아닐 거예요. 여기 표시되는 요 단어들 생각해 볼게요. 우리는 이 단어들은 크게 신경 쓰지 않고 글을 보면서도 충분히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한번 볼까요? 김씨, A 아동복지회 입양, 친생모 입양기관의 기록, 결혼 안 한 상태, 아이 낳았다. 모든 단어를 다 읽지 않아도 지문이 이해가 갈 수 있다는 거 보이죠? 그럼 이제 영어 지문하고 비교해 볼까요? 영어로 글을 보기 시작하면 아까 한국말로 읽을 때랑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게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첫 소절 In the spring of 2022 딱 여기까지만 읽고 끊어버리는 습관이 있죠. 그러면 이렇게 될 거예요. 여기서 한번 끊어주고 2022년 봄에 팀 스토리의 의사가 말했다 그에게 대절이라고. 그는 아마도 가졌다 소수의 달만 살기를. 이렇게 읽으면 어떻게 돼요? 지금 단어 뜻만 줄줄이 나열을 했어요. 결국은 다시 돌아가서 다시 정리하고, 아, 그러니까 2022년 봄에 의사가 시한부 선고를 내렸구나. 이렇게 두 배의 노력이 기울여지게 돼요. 모순적이게도 더 많은 단어를 읽을수록 읽는 시간, 이해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더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성향도 있냐면 열심히 읽다가 여기 지금 지명 보이죠? 이런 지명 괜히 발음 한번 해보겠다고 이렇게 발음하나? 저렇게 발음하나?
이게 이상한데? 이러면서 이상한 데서 꽂혀서 고민하면서 시간 낭비하고 그러다 보면 어때요? 앞에 읽은 내용을 다 까먹어서 다시 읽어야 되게 돼요. 그냥, 지명이구나, 지역이구나, 이 정도만 봤으면 되는데, 한국말이었다면 아마 그랬겠죠? 영어에서도 똑같이 그런 습관을 가져야지 영어라고 해서 다 읽어야 하고 모든 걸 완벽하게 발음하면서 읽어야 된다. 그런 생각은 앞으로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럼 이제 방금 이야기한 걸 조금 더 체계적으로 읽기의 종류를 설명하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 줄게요. 첫 번째 읽기는 우리가 학교에서 시험 공부할 때 하는 읽기예요. 연도 하나, 사진 하나, 도표 하나 다 정확하게 읽고 외워야만 하는 그런 걸 우리가 정독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다음은 우리가 특정한 정보를 찾을 때 하는 읽기, 스캐닝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긴 지문에서 내가 원하는 내용만 찾으려고 할 때, 그럴 때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구글에 들어가서 커피의 역사에 대해서 검색을 했어요. 근데 지문을 봤는데 엄청나게 긴 커피에 관한 지문이 나왔어요. 그럼 우리는 역사 관련된 다른 내용은 상관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부분, 역사라는 단어가 어디 있지? 혹은 연도가 어디에 나오지? 어느 부분이 역사에 관련된 거지? 그것만 체크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 나한테 필요 없는 부분은 버리고 필요한 부분만 읽는 그런 걸 스캐닝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스키밍, 한국말로 훑어보기라고도 하죠. 이 경우에는 대부분 유용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하는 읽기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검색을 했는데 탭이 30개가 열렸어요. 그럼 그 30개를 내가 다 읽을 순 없잖아요. 그중에서도 어느 게 나한테 필요하지? 어느 게 내 레포트랑 관련이 있지? 대충 눈으로 위아래를 한번 긁어보게 되잖아요. 그런 걸 우리가 훑어보기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대충 단어, 이미지, 도표 이런 것들만 확인하면서 나한테 과연 이게 쓸모가 있을지 없을지 할 때 사용하는 읽기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은 이제 속독이에요. 이렇게 책 한 번 펼쳤는데 그 두꺼운 걸 시룩 하고 한 30분 안에 모든 단어를 완벽하게 다 읽는 그런 걸 속독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건 영화에나 드라마에나 나오는 천재들이 하는 읽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크리미널 마인드라는 드라마를 아시는 분들은 거기에서 리드가 하는 게 속독이에요. 이런 거는 어때요?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하고 그리고 우리가 평상시에 하는 읽기랑은 상관이 없는 완전히 다른 스킬이니까 이 부분은 완전히 잊고 지내셔도 괜찮습니다. 이것을 아까 읽기에 대입을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어 지문을 읽을 때는 무조건 정독을 해왔던 거구나. 이게 시험 지문이 아닌 그냥 소설책인데도 불구하고 시험 공부하듯이 글을 봤으니까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었겠죠. 여기서도 예를 들어서 내가 2022년 봄에 저 사람한테 의사가 무슨 말을 했다까진 이해를 했어요. 근데 저 뒤에 had just months to live 이 말을 이해를 못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괜찮은 거예요. 그냥 뒤에 읽어보면 어때요? 이 사람이 무슨 고등학교 코치래요. 근데 어때요? 2년 전에 암 진단을 받았구나. 암에 걸렸구나. 이 정도는 우리가 diagnosed라는 단어를 모르더라도 미시시피에 있는 저 도시 발음 못하더라도 이해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이죠. 이렇게 나한테 필요한 단어들, 나의 뇌를 조금은 믿고 모든 단어를 읽지 않아도 충분히 단어들 사이에 연결고리를 찾아낼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하면서 오늘부터는 저랑 같이 책을 읽어보실게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부터 이런 오해는 안 할 거예요. 영어 원서는 무조건 정독할 필요가 없다. 모든 단어, 문장 이해 안 해도 된다. 빨리 읽는 친구들은 속독을 하는 게 아니다. 필요한 단어들만 읽으니까 빠른 거지 모든 단어를 다 빨리 읽는 건 아니다라는 거. 이렇게 올바른 독해 방법을 이해하면서 오늘부터 영어 원서에 도전해 볼게요.
책 한 권을 총 6파트로 나눴어요. 이 6파트라는 거는 제가 줄거리에 맞춰서 임의로 나눈 거고요. 각 파트의 주요 어휘 혹은 표현들 같은 경우는 더보기란에 제가 파일로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토론이나 질문들도 다양하게 아래 댓글에서 함께 해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저희가 읽을 책은 바로 이 녀석입니다. 저희가 볼 책은요, 카즈오 이시구로라고 하는 일본계 영국 작가가 2021년에 출간한 Clara and the Sun이라는 책입니다. 선택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여기에 나오는 렉실 지수라고 하는 거. 미국에서 책의 난이도를 평가할 때 표준화시킨 지수인데요. 여기에는 어휘, 문장 수준, 내용 등을 포함합니다. 이 책의 기준은 미국 나이 14세 이상에게 적합하다라고 판단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영어가 제2외국어인 사람들에게도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두 번째 이유는 내용하고 상관이 있는데 제가 읽고 느꼈던 건 토이스토리였어요. 토이스토리처럼 장난감이 말을 하는데 이 경우에는 AI예요. 그래서 조금 더 현실적으로 느껴졌다고 할까요? 요즘 시대와도 잘 맞고 생각해 볼 거리도 많이 제공해 준다고 생각돼서 이 책으로 시작을 하면 좋겠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책 내용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까요? 이 책은 지금보다는 조금 먼 미래 미국의 어딘가에 배경을 두고 있어요. 이 책 속 세상에서는 부유한 집 아이들은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lifted, 즉 개선된다 라고 하는 것이 관행이에요.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학업적으로, 직업적으로 불리하다고 판단이 되어 있어서 위험을 무릅쓰고도 많은 아이들이 이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렇게 유전자 조작을 통해 개선된 아이들은 온라인 과외를 통해서 교육이 진행이 돼요. 그러다 보니 아이들은 사회화의 기회가 별로 없겠죠. 부모님은 이러한 아이들에게 AF라고 하는 Artificial Friend, 안드로이드 친구를 사주고 그들이 사회성을 기르도록 합니다. 우리의 제목에 등장하는 클라라는 이러한 안드로이드 친구예요. 이 친구가 주인공이 될 거고 여러분들은 앞으로 책을 읽으면서 이 클라라가 얼마나 독특한 안드로이드인지 그것에 대해서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클라라 다음으로 유심히 봐야 될 게 바로 이 태양입니다. 제목에서도 언급이 될 만큼 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텐데요. 읽으면서 우리는 요 태양이 언급되는 부분들 특히나 유심히 볼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오늘 읽게 될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우리의 시작은 클라라가 상점에 있을 때예요. 판매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클라라는 다른 AF 제품들하고 순서대로 메인 창가에 진열이 됩니다. 이때 클라라의 모습을 살펴보면 굉장히 관찰력이 좋은 걸 느끼실 거예요. 그녀는 창밖의 세상을 보면서 지나가는 사람들, 그리고 태양, 그리고 다른 AF들, 이런 것들을 관찰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나름의 해석을 하면서 세상에 대해서 배우고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클라라가 주인을 만나기 전 상점에서의 시기를 사람으로 치자면 영유아기로 판단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처음으로 보는 세상, 처음으로 느끼는 감정, 처음으로 들리는 것들, 이런 것들을 보고 배우면서 나름 세계관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우리 여기에서 인용구 하나만 살펴보고 갈게요. Unlike most AFs, I'd always long to see more of the outside and to see it in all its detail. 자, 여기서 보는 것처럼 클라라는 다른 AF들하고는 달라요. 다른 AF들보다는 바깥 세상이 더 궁금하고 거기에서 배우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아이예요. 이 세계관에 대해서도 이제 궁금해지는데요. 그렇다면 AF들은 정말로 이렇게 다 각기 다른 것인지 아니면 클라라가 이렇게 독특한 게 뭔가 프로그래밍이 잘못된 건지 그거에 대해서도 저는 궁금해지더라고요. 여하튼 여러분들이 기억할 건 이거예요. 클라라는 이렇게 바깥 세상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태양에 관련된 인용구 한번 볼게요.
When I was lucky enough to see the sun, I leaned my face forward to take in as much nourishment as I could. 자, 여기에 태양이 언급이 되죠. 이렇게 태양을 보면서 그녀는 lucky라는 표현도 쓰고요. nourishment, 영양분을 얻으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작가의 책에서 태양은 신을 의미를 해요. 이 안드로이드들은 태양열에 의해서 충전이 되기 때문에 클라라 같은 안드로이드들은 태양이 자신들에게 에너지를 제공해 주니까 다른 생명체들에게도 태양이 에너지와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는 거구나. 태양은 위대한 존재구나. 이러한 생각을 갖게끔 합니다. 그래서 책을 읽다 보면 여러분들은 클라라가 얼마나 태양에 의존을 하는지, 그리고 이 태양이 그녀의 믿음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보게 되실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오늘 영상이 끝나고 어떤 걸 해야 하는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데이 1 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어요. 여러분들은 클라라가 조시를 만나기 전까지 읽으실 거예요. 책마다 혹은 전자책을 활용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 페이지 수는 따로 없지만 조시가 택시를 타고 가게 앞에 오는 장면까지 읽으시면 돼요. 제 전자책상으로는 페이지 13 정도였고요. 그래서 많은 분량은 아닙니다. 정독이 아닌 독해, 즉 해석을 하실 게 아니고요. 모르면 과감하게 스킵하고 대충 이런 내용이겠지, 영화 보듯이 그렇게 진행을 하실 거고요. 그래서 내가 신경 써야 할 건 딱 두 가지. 뭐다? 클라라가 얼마나 독특한 아이인지, 이 아이가 어떻게 세상을 배우고 있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 태양에 대해서 뭐라고 언급하는지, 이 부분들만 신경 쓰면서 여러분들 한번 읽으려고 해보세요. 자, 여러분들 책을 다 읽고 나서는 여기에 제가 5가지 질문을 준비를 해놨어요. 여기에 답변을 해주실 텐데 이때 여러분들이 기억할 거는 기왕이면 한번 영어로 책에서 읽은 걸 바탕으로 해서 답변을 해주려고 하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단순히 기억을 더듬어서 책에서 맞아, 나 이런 거 기억나, 요런 식으로 대답을 하기보다는 정확하게 근거를 찾아서 해주시는 거를 부탁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내가 1번에 답변을 할 거다. 그럼 단순하게 얘들은 친구예요. 인공지능 친구예요. 라고만 하지 말고 책에서 어떤 문장으로 그거를 묘사를 해줬었는지, 여기를 보면 이걸 알 수 있어요 하는 형태로 답변을 해주시면 비판적 사고력 기르기에도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우리 마무리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언급하고 끝낼게요. 여러분들 책 읽다가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모르는 단어가 나오는 건 당연한 거예요. 저도 아직까지도 책 읽다 보면 모르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때는 두 가지. 아래 제공된 리스트를 활용하시거나 아니면 스킵을 하셔도 좋은데요. 이때 스킵을 할 때 우리는 문맥을 통한 유추 연습을 하신다면 조금 더 영어 학습에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이때 유추 연습을 어떻게 하는 건지, 문맥을 어떻게 활용하는 건지 저희가 아까 봤던 인용구 활용해서 한번 예시로 설명을 해볼게요. 아까 전에 태양을 언급하던 이 부분이에요.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단어, nourishment라는 단어를 몰랐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읽히겠죠. 앞에서 뭔가 운이 좋다면, 태양을 본 만큼 운이 좋다면 내가 얼굴을 어떻게 해서 nourishment를 어떻게 했대. 이 정도밖에 이해 안 갈 거예요. 그죠? 자, 중략이라고 되어 있는 건 제가 여기서 아마 한두 문장 정도 생략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냥 스킵하는 거예요. 읽다 보면 이해가 갈 거예요. 쭉 내려가다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뭐라고? 그게 없으면 점점 약해진다. 태양을 못 받으면 약해지고, 그럼 태양을 받으면 강해지는 거구나. 내가 아까 위에서 nourishment 해석 안 됐다라고 해서 이해하는데 전혀 지장 없죠? 읽다 보면은 이해가 갈 거예요. 저는 이걸 수업 시간에 영화에 비교해서 표현을 많이 해요. 여러분들 영화에서 커플이 나왔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커플 중에 여자가 생일이라서 남자가 선물을 사줬어요. 만약에 그 선물이 줄거리상 정말 중요한 요소라면 감독은 분명히 여자가 그 선물을 뜯는 장면, 그리고 그 선물을 공개하고 그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다 설명을 해줄 거예요. 그죠?
네, 만약에 그 선물의 내용물 자체는 줄거리에 아무런 내용이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그렇다면 어떠겠어요? 그냥 선물을 주고 받는 장면만 나오고 바로 컷되겠죠. 책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만약에 정말 중요한 개념이라면 작가가 조금 더 설명을 해줄 거예요. 안 해준다? 그럼 그 책이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읽을 때 내가 모르는 단어가 나온다? 그 정도는 그냥 과감하게 스킵하고 뒤에 읽다 보면은 충분히 이해가 가실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문맥 연습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하나 더 해볼까요? 클라라가 있는 상점에 엄마와 딸, 손님이 왔어요. 그 장면인데 이때 요 단어를 모르셨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마찬가지로 아까처럼 쭉 읽어보면서 아, 대충 이런 의미지 않을까 하고 각자 한번 생각을 해보실게요. 여자아이는 곧바로 렉스라는 안드로이드한테 갔고요. 그리고 나서 어머니는 어떻게 했어요? Came wandering our way. 우리 쪽으로 왔다? 이렇게만 해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죠? 그러고 나선 다시 어디로 갔대요. 그냥 엄마랑 딸이 구경하고 있구나.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아마 시간도 조금 걸리고 어색할 거예요.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처음에는 다 그런 거니까. 하다 보면은 분명히 잘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줬던 질문들, 내가 어떤 부분들 잘 생각해야 되는지 기억해서 책 읽어 오시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같이 리뷰해 보도록 해요.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